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12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좋진 않아 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이 엄청 좋게 또 마무리를 지었죠. 나스닥 2.5%, 상당히 좋았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어제 상한가를 좀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7.58%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침에 갭은 좀 시원하게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S&P 맵을 보면은 결국 지금 미장이든 우리나라든 지수가 오를 때, 지수가 오르면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반대로 지수가 밀릴 때도 반도체가 밀리기는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하방에 대해서는 좀 경직, 일정 구간에선 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밑꼬리를 단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고, 뭔가 이슈 만들어지니까 바로바로 시원하게 상승을 오늘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어제 밤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좀 늦게 일찍 자고 일어났더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바뀌어 있어? 180도 바뀌어 있죠. 예, 봤더니 트럼프 이란과 이제 뭐 이번 주 중으로 하다 뭐 MOU, 그래서 거기가 그 내용을 좀 봤을 때 뭐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좋게 반응을 했지만 조금 짚어볼 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후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밤에 이제 스페이스X 해 가지고 상장을 해요.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돈이 끌려 들어갔다가 상장을 하면은 이제 뭐 이탈하는 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금리 결정 일본,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금리 인상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딩의 공포인데, 이것도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 어차피 일본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알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 세계적인 증시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24 년도 8월 15 일인가 8월 5 일인가 그때쯤이죠. 그때 이제 엔캐리처럼 급락을 하거나 엄청 무섭게 반응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 좋은 것도 있고 요때였거든요. 8월 5 일 이 10%가 코스피 지수 10%가 뭐 다른 이슈도 아니고 엔캐리 트레이딩 공포 때문에, 공포 하나로 밀렸어요. 10%가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그리고 그게 공포로 밀리니까 그냥 다음날 갭이 저점 대비해서 그냥 뜨고 그대로 일 주일, 2주 동안 계속 회복을 하는 요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선은 뭐 자리가 좀 높다 보니까 무서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예방 주사도 맞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계속 있었지만, 사실상 저 때처럼 반응을 크게 하진 한 적은 이 저날 24년 8월 5일 이후로는 한 번도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가볍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건 사실 FOMC 점도표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특히 FOMC 점도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연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거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공포감으로 밀리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연내 인상 두 번 그래 가지고 공포감으로 뭐 다음 날이든 뭐 해 가지고 좀 출렁출렁해. 하지만 결국 어차피 올 미래예요. 어차피 올 미래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미래의 공포감, '아, 이제 연내 공포 인상 두 번 한다는데.' 만약에 두 번으로 나오면은, 근데 그게 실제로 트럼프가 뭐 연준은 독립기관이니까 그게 뭐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대통령의 발언을 완전 무시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죠. 내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연준 의장이랑 뭐 컨택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방선거, 아니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은. 그래서 12월 한 번 정도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점도표 두 번으로 단기적으로 막 무서워. '아, 이거 연내 금리 인상 두 번이래. 원래 한 번 생각했잖아.' 해서 밀리더라도 그 이후에는 실제로 금리 인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또다시 갈 길 가는 요 모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지나가면은 그다음 주부터는 마이크론 실적 삼전, 하이닉스, ADR 요런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눌림을 주면은 줄지 안 줄진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리스크는 결국
미래의 공포감을 땡겨온 거고 뭔가 공포예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 사이클 어차피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연말부터 그때쯤부터 미국은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7월 달 한국은행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증시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상도 당연히 좋지는 않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는 뭐 나머지 쭉쭉 내리면은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 이란 이슈가 제일 메인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제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이란 뭐 트럼프가 그 SNS에 뭐 "오늘 밤에 이란 매우 강력히 타격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하르그선부터 해 가지고 뭐 그런 원유, 호르무즈 해협 뭐 통제권 이런 것들이 미국이 가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막 트럼프 SNS에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일각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압박, 협상 전에 압박하는 거 아닌가.' 혹은 그것도 있죠. 분명히 트럼프가 이제 어느 정도 쪼끔 빨리 협상을 짓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미국이 공습 전에 이란의 군사 시설만 공격하겠다. 인명 피해 좀 피하고 군사 시설만 공격하겠다.' 계속 요쪽에서 이란 이슈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타격을 한다.' 그럼 무서워요. 하지만 전면전이 아니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음 왜?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오래됐고 그다음에 애초에 한 달 이후 한 달 만에 그때부터는 이란 이슈가 뭐 쟤네들이 뭐 쏘든 뭐 가만히 있든 해협 봉쇄 안 푸는데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지수가 올랐죠. 그래 가지고 전면전 양상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주요 인프라 타격을 안 한다면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뭐 협상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네타냐후 트럼프와 MOU 논의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 약속했다. 약속받았다. 그리고 트럼프 급반전. 어제 딱 이것 때문에 지수 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란 공습 취소한다. 원래 어젯밤에 뭐 강하게 공습할 거다 했는데 취소하고 곧 서명식 시간이랑 장소 발표. 뭔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탁 하고 나오죠. 그리고 이란 중간형 매체에서는 "아직 어떤 합의문도 승인되지 않았다."라고 또 얘네들이 발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내부적으로랑 뭐 말하는 스피커랑 뭐 각각이다 보니까 이란은 진짜 좀 쉽 그 뭔가 합쳐져 있지 않는 느낌? 그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이란과 최종 조율 단계이고 아마 주말 유럽에서 좀 서명식 하지 않을까. 자신은 못 간다. 벤스 부통령이 갈 거고 뭐 고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 공습 취소 모든 당사국 최종 쟁점 승인. 그 중동 국가들 그래서 이게 계속 뭔가 공습하고 하는데 주요한 거는 결국 물밑에서는 좀 협상하고 있을 것이다. 물밑에서는. 왜? 이란도 지금 이렇게 엄청 세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도 석유 팔아야 되는 경제 상황이고 어떻게든 뭐 순환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뭐 내가 뭐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하메네이, 하메네이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 자신이 누릴 거 누리고 싶으면은 뭔가 좀 평화로울 때 그래야지 누릴 수 있죠. 지금 실제로 살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쯤 되면은 '진짜 이제 살아 있나?' 이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뭐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가 지금 벙커 안에 뭐 꽁꽁 숨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또 숨어 사는 삶을 평생 영위하고 싶진 않겠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란 측도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트럼프도 이번에는 트럼프가 쪼끔 조건들을 다운시키면서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키워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 종전 협상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MOU입니다. MOU. 지금 이 협상에서 오늘 볼 게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호르무즈 이게 협상을 하면은 해협 봉쇄 해제가 바로 이루어지는지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란 이슈에서 제일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거는 전쟁을 하든 말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게 해제되는 게 결국 세계 경제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뭐 MOU든 뭐든 해협 봉쇄 해제가 진짜 이루어지는지 이전에 뭐 이제 하루에 뭐 한 20척 30척 슬쩍슬쩍 좀 보내주기도 했었죠 이란이. 그래서 뭔가 물밑에서 계속 오고 갔는데 해협 봉쇄 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나 봐야 되고 그리고 불안 요소는 분명히 몇 개 있습니다. MOU예요. 종전 협상 뭐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뭐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 그 뉴스들 외신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는 종전 협상이 아닌 MOU 얘기입니다. MOU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본 단어죠. MOU? 그거 어디서 봤는데? 이럴 거예요. 구두 약속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뭐 효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MOU가 약해요. 그냥 뭐 거의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MOU다 보니까 이게 뭐 강제성 이런 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저 둘이 신뢰가 있진 않잖아요. 서로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래서 MOU다 보니까 이래 놓고 몇몇 불안 요소가 있는 거는 일단 이스라엘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기는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반응이 뭐 진짜로 쟤네들이 막 이런 거를 해체를 하면은 뭐 휴전하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포지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얘는 지금 전쟁을 뭐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래 놓고 아 몰라 하고 레바논이야 때려 하면은 그걸 통해서 또 다시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트럼프가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국가 대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네타냐후는 계속 그 전쟁 뭔가 그 국가의 이제 비상사태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법적인 판결을 앞두고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MOU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지 진짜 뭐 물론 이제 트럼프가 그만큼 압박을 했겠지만 그 부분들 불안 요소에 대해서 불안 요소 몇 가지를 정리하면은 MOU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실제 해협 봉쇄 해제 여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제 핵 농축 관련 우라늄 저거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진짜로 이란이 해체를 맡길 것인가. 근데 이란 측에서 나오는 거는 요거 관련해서는 얘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뭐 "도장 찍었다."라는 반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트럼프가 MOU를 맺는다. 뭔가 계속 불안불안하다가 '아 그래도 이제 진짜 끝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좋게 한 건 맞아요. 어쨌든 뭔가 좀 더 나아갔구나. 휴전할 수도 있겠구나. 중전 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MOU이기 때문에 확실한 끝은 아니다. 진짜 종전 끝 이게 아니라 뒤에 불안 요소들은 요렇게 있고 그중에 봐야 되는 거는 해협 봉쇄 해제 여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 얘네가? 네타냐후죠 정확히 말하면. 요거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추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MOU 키워드에 대해서는 좋게 반응을 했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좋을 건데 주말 중에 도장을 찍더라도 차후에 얘네들이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협 봉쇄 실제로 풀리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핵 관련해서 진짜로 이란이 내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이 반응을 봤을 때 뭐 어쨌든 요거까지 좀 봐야겠죠. 핵을 만약에 내준다. 그 우라늄 농축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내준다. 그러면은 이란 측이 이제 그 숙이고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뭐 겉으로는 막 으르렁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럴지언정.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줄로 요약하면은 MOU 키워드에 대해서 시장은 좋게 반응을 했지만 불안 요소는 분명히 좀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MOU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반도체는 계속 요 내용들 지수가 반등 나오려면은 어차피 반도체를 뺄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 반등 전저점 진짜 살짝 이탈하고 바로 올라오는 건데 여기다 이제 호재까지 좀 더해진 거죠. 저런 호재가 없었으면은 쪼끔 더 허우적 좀 하다가 힘 모아서 다시 이 그림을 좀 생각했는데 우선은 저걸 통해서 힘을 쫙쫙 주는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 뭐 정고점 다시 트라이 하나 그런 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소부장이 확실히 세요. 그리고 소부장이 좀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시총이 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TSMC가 다 못 맞는다. 인텔,
구글 AI 칩 수주 때문에 이거 2일 전 뉴스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낭보 기대한다 하더니 외신에서 어제 삼성 구글 차세대 AI 칩 생산 일부 생산 맞는다. 2 나노 수주 유력하다. 이렇게 해서 삼성 호재 뉴스를 좀 붙이는 것도 있었고 하이닉스 2034년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 3배 확대 계획이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이게 뭐 외국 인터뷰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점유율에 대해서 어쨌든 그 수요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어필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오는 샘알트만 삼성과 스타게이트 투자랑 AI 협력 속도 15일 수원서 이렇게 삼성 회동하고 카카오랑 네이버 경영진 역시 만나서 챗GPT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협의. 지금 오픈 AI는 이제 그 쪼끔 바쁩니다. AI 쪽에서 이게 진짜 뭐 매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쪼끔 이제 뭐 업계에 일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뭐 지인들 뭐 프로그램 쪽이나 뭐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제미나이나 클로드, 엔트로피 거기 해 가지고 요 두 개가 이제 좀 메인으로 부각이 되고 원래 챗GPT가 이 GPT AI의 시대를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근데 좀 뒤로 밀려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샘 알트만도 뭐 그런 AI들에 대해서 "성능 정말 좋긴 좋다." 이렇게 인정했던 그런 멘트도 있다 보니까 오픈 AI는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저쪽은 결국 치킨 게임이거든요. 저기도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결국 밀리면은 성능 제일 좋은 AI가 있어. 그러면 그쪽을 쓰겠죠. 물론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특화 AI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갖다가 뭐 코딩 잘하는 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다른 거 잘하는 애,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나뉘는데 기본적인 부분에서 오픈 AI가 요즘은 좀 점점 힘을 살짝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여기 만나서 협업, 여기 만나서 투자 받고, 여기 만나서 상장 빨리빨리 진행해야 시장에 뭐 돈을 그 상대 엔트로피랑 지금 누가 먼저 상장하냐 요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상장하는 측이 시장의 관심이랑 시장의 돈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일단 상장을 최대한 빨리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런 뉴스가 있고 자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관련주들 좀 뭐 상한가 보내고 뭐 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넘어간 건데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소부장 관련 영향력이 조금 커지기는 했습니다. 시가총액들이 봤더니 주성 엔지니어링이 11조예요. 즉 코스닥 지수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바이오 2차 전지 이게 아니라 소부장 애들도 지금 다 커졌더라고요. 리노공업 7조, 6조, 그다음에 원익 7조, 이오테크닉스 6조, 심텍스 5조 이런 식으로 시총들이 다 저점 대비해서 막 2배, 3배씩 올라온 애들이 꽤 많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 조였는데 뭐 3조 돼 있고 4조 돼 있고 5조 돼 있고 어느 순간 다 커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바이오 쪽보다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NXT에서 결국 원이 이거는 뭐 상 주변까지 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들이 이뻐요. 원래 테스랑 PSK랑 그다음에 원익이 이제 좀 3 등주 느낌으로 뒤에서 반응을 계속했었는데 신고가를 일단은 올라오는 요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차트가 비슷하죠. 삼지창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찌르는 세 번째 이제 돌파 트라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앞두고 있는데 주성, 원익부터 해 가지고 심택도 어제 또 쑥 하고 투경 해제되니까 좋아요. 얘도 쏘캠이어서 쭉 올라오는 요런 모습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소부장이 반도체에도 엮이지만 결국에는 코스닥도 엮이고 하다 보니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 시총도 커져서 코스닥 지수를 얘네를 통해서 좀 견인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뭐 삼전,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갭이 많이 뜰 거예요. 갭이 많이 뜨겠지만 그 이후에 뭐 매매할 포인트가 있을지는 좀 따로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제일 센 거는 소부장이더라고요. 최근 시장은. 그래서 고것들 그리고 오늘은 뭐 지수 때문에 나머지 같이 올리겠죠. 현대차는 어젯밤에 뭐 아틀라스 뉴스는 그렇게 좀 뭐 딱 뚜렷하게 뭐 시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월드컵을 또 챙겨 보진 않아서. 근데 일단 정의선 회장 로보틱스 엔비디아랑 손잡고 로봇 기업 진화, 현대차 아틀라스 훈련도 가속도, 훈련소 가동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MLCC, 현대차 필두로, LG 쪽은 뭐 나중에 붙일 수는 있는데 결국에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들도 어제 좀 많이 좋았고, 그 이후에 휴전주, 뭐 휴전 종전 관련해서 뭐 대우건설부터 해서 뭐 DLENC, 뭐 히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게 확실하게 종전 키워드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밀려 있는 자리에서 하방 경직 걸면서 좀 버티는데 오늘 좀 잘 힘 주나? 그래도 결국에는 중심으로 얘네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새로운 종목이 없다 보니까 좀 너무 반복이어서 여기서 좀 요약을 할게요. 결국 요쪽들이랑 그다음 스페이스X는 재료 소멸 좀 조심해야겠죠. 이게 상장하고서 스페이스X가 뭐 첫날 시세가 뭐 2배, 3배 가. 그래서 다음 날 뭐 호재로 후반형, 선반영이 아닌,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재료 소멸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우선 지수 연동, 그리고 주말 중에 저러다가 진짜 또 도장 안 찍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막 개파락이 막 10% 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는 있기는 하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되, 어쨌든 만남, 뭔가 도장 찍는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키워드로 작용을 하죠. 자, 영상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금요일인데 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트럼프가 어휴 막 SNS 보면은 뭐 나중에 갰가 싶을 정도로 갖다가 "때릴 거야. 아니야, 협상할 거야. 때릴 거야. 아니야, 협상 중이야." 막 이러더니 일단은 MOU 키워드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돈 많이 버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